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GI 이노베이션이고요. 오늘 주가는 4.4% 올랐습니다. 제가 전날에 이제 표기해드린 가격 그대로 몸통이 만들어졌죠. 제가 이거를 영상 찍기 전에 이렇게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으로 17,000원, 위쪽으로 17,600원. 이 두 개의 가격. 네, 요 구간을 채워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이 밑으로 내려왔던 거에 대한 우려감을 빨리 이제 좀 끊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다행스럽게도 이 구간을 채우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일단은 바이오가 좀 더 흐름이 좋았죠. 이 챌린지가 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전장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왔고,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죠. 바이오가 갖고 있는 어쨌든 간에 그 역할 중에 하나는 코스닥을 좀 방어해 주려고 할 때 이 챌린지가 그 지수를 민다? 그러면 반대급부로 돈이 몰리죠. 이게 뭐 시장이 다 같이 안 좋은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은 뭐 다 같이 밀려나는 그런 시장도 이번 주에 뭐 많이 나오긴 했지만, 오늘처럼 미국 시장에 빨간불이 어쨌든 간에 들어왔고, 뭐 오전장은 우리나라 시장만 좀 더 유독 흔들었죠. 뭐 일본 시장이나 이런 쪽은 딱히 오전장에 흔드는 그런 패턴들이 없었는데, 그걸 보고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금리 인상을 뭔가 겁내는 포지션이다 라고 하면 일본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단 말이죠. 엔캐리 트레이드 그 22년 전이죠. 그때 2년 전이었나요? 그때 이제 나왔을 때도 일본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. 근데 이렇게 오전장에 지수가 쭉 밀려 내려올 때 과연 니케이가 코스피랑 똑같이 내려오는지 봤는데, 니케이는 위에서 이러고 늘고 있더라고요. 그럼 이거는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.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내려오게 되면은 오늘 일본 금리 인상한다 했는데, 이런 또 우려감을 알아서 키워나갑니다. 공포를 본인 스스로 이제 올려나가는 거예요.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은데. 제가 뭐 쇼츠에서도 일부러 이제 이번 주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그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.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다. 이렇게 뻔하게. 일본이 지금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,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버튼을 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면요, 굉장히 막 그 시장을 안심시키는 멘트들을 하고,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시그널을 대놓고 줍니다. 이 보통 이 중앙은행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앞구간에서도 계속 이제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뭐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100년은 걸릴 거다. 뭐 채권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도. 그러니까 100년이 걸린다?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.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? 겁먹지 말라 이거죠.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. 예,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엔화나 뭐 달러나 이런 것들도 연동이 잘 안 되고 반응도 안 하고, 일본은 지금 워낙에 이제 그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금리의 사이클을 못 따라갑니다. 이게 기조가 너무 굳어져가지고,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. 제너레이션은 오늘 일단 바이오가 알테오젠, 그 얘기 했었죠. 예, 그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할. 예, 알테오젠이랑 웨이벨 바이오가 아침에 쭉 올라오잖아요.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. 어차피 지수는 올라갈 확률이 높았고, 2차전지가 내려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지탱을 해줘야죠.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이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면요,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하면 지수는 올라갑니다. 잘 올라가요. 왜냐면 바이오 애들이 그 빵꾸난 거를 메꿔주고 있었기 때문에. 5월장에 어쨌든 코스닥이 먼저 쭉 올라왔고,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뒤따라왔고, 뭐 외국인 기관들이 뭐 어제 뭐 그저께 이렇게 뭐 매도를 하고, 뭐 당연히 그런 데이터는 찍히죠.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찍히는 그 데이터들은요, 대부분 다 대형주,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, 얘네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. 오늘도 뭐 코스피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보시면 네, 이런 삼성전자 이런 걸로 다 그 매도를 찍어내는 거고, 밑에 있는 이제 하위 종목들, 그런 것들은 매도가 막 그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아요.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면, 겉으로 볼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뭐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코스피 뭐 외인 팔자, 지수는 뭐 하락,
근데 그 밑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뭐 한 20개 있을 거 아닙니까? 얘네들이 보여주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. 어차피 삼전이 보여주는 오늘 외국인 매도 이런 건요. 그냥 오늘 주가 1% 밀고 월요일날 삼전을 매수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 코스피는 또 외국인 매수가 찍힙니다.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삼전 하이닉스를 통해서 나오는 포지션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, 시장이 진짜 뭐 바이오를 가지고 반도체를 가지고 어떤 반등을 보여줄 어떤 그 거리가 있다, 건덕지가 있다라고 하면,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그 지에노베이션의 어떤 이런 텅빈, 텅텅텅이잖아요. 또 되게 안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지고 주가가 밀립니까? 아니잖아요. 왜 뭐 기관들이 매도 열심히 합니까? 아니잖아요.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. 코스닥은 웰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매도가 들어오니까,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전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 물량이 들어오니까, 그러면 아 이게 진짜 뭐 시장이 어떻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오히려 그 대형주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대형주급, 중형주급, 뭐 중소형주까지는 볼 필요가 없죠. 얘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니니까. 예. 얘네들을 보면 시장이 반등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, 아니면 염두를 좀 두고 있는지, 이게 겉으로는 빼는 척 하면서 뭔가 좀 트릭을 주려고 하는 건지, 예, 그거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제노베이션은 그런 데이터까지는 나오지 않았고,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빠지면 안 되는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마무리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. 네, 이제 다음 장. 어차피 제너베이션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18,5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캔들을 채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. 네.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나눠지잖아요. 그러면 18,500원이 어쨌든 간에 이 캔들로 들어가기 위한 그 교두보. 이 캔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? 2만 원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캔들이죠. 정말 모처럼 만에 2만 원 위로 올렸고, 2만 원 위에서 이 거래를 버텼고, 근데 뒤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쭉 내려왔던 거고, 만약에 이게 앞에 들어왔던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요, 여기에서 주가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대체적으로 뒤에 더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. 확률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마시고,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변했느냐?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바이오가 뭐 호재가 있든 없든 내가 자체적인 개별적인 악재를 쳐맞아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그 종목이 개별적으로 나 혼자 그냥 밑으로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, 지에너베이션 정도의 시가총액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아직은 기대해볼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오늘 개인 매도는 12만 주, 13만 주 정도 나왔는데, 개인 매도는 점점 더 쉽게 나올 거예요. 왜냐면 여기에 내가 이제 갖고 있던 그 기대감이 이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면은 개인 매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매도 결정을 쉽게는 못해요. 근데 그 가격보다 한참 더 밑으로 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위쪽에 있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팔려고 할 겁니다. 외국인 기관들은 아마 그 물량을 좀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좀 시간차를 두고 올라오려고 트라이를 하겠죠. 그때까지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, 저희 연말 이벤트가 이제 또 25년의 마지막 이벤트인데, 내가 이제 25년 하반기, 저희야 뭐 하반기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았지만, 내가 좀 하반기에 생각보다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시면, 26년도 어차피 기대감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. 상반기까지는. 하반기는 뭐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, 같이 26년을 한번 좀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.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월요일날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